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량 선비 돌쇠가 살았습니다. 돌쇠는 머리가 영특하지만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과거 시험은 아무리 실력 있어도 부자와 고위관직들의 자식만이 합격하는 것입니다. 돌쇠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기에 과거 시험은 뒤로 하고 전국 각지를 유람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전국을 다니고 이런저런 일에 휩쓸렸지만 머리가 영특하고 재치가 있어서 잘 해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묘양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렇게 힘들어도 산길로 가야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좋지. 돌쇠는 그렇게 땀을 흘리며 산을 열심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산을 오르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내려갈 엄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시간도 어느덧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어디 산골 마을 같은 것이 없는가? 이러다가 이거 산중에서 노숙을 하게 생겼는데 걱정이네. 돌쇠는 산 중턱에서 산골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마침 돌쇠가 간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보였습니다. 옳거니 다행이다. 밤이슬 맞을 일은 없겠소. 그런데 마을 입구에는 사람들이 보였고 사내 하나가 앉아서 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보시오 반갑소이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혹시 이 마을에 내가 묵어갈 만한 집이나 객점이 있는지요? 돌쇠가 사내에게 다가가 물으니 사내가 돌쇠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돌쇠의 모습은 땀에 잔뜩 쩔어 있고 흙먼지가 묻어 있는 옷이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특유의 여유로움과 귀티가 흘러나오니 아무래도 보통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내가 한참 돌쇠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저 혹시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냥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다가 묘양산에 오게 되었지요. 돌쇠의 대답에 남자가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 그럼 산을 다니시면서 돌을 닦으시는 분이십니까? 돌을 닦냐는 질문에 돌쇠가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 내가 또 돌을 닦는다면 또 돌을 닦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 헌데 이 사람이 말하는 도와 내가 닦는 도가 같은 것은 아닐 건데. 이거 재밌는 상황이로구만. 돌쇠는 순간 장난기가 발동하였습니다. 돌을 닦는다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저 나름대로 훌륭한 산의 기운을 찾아다니며 훌륭한 스승님들을 만나 뵙고 수련을 하고 있는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돌쇠를 바라보던 사내가 넙죽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유, 도사님이 우리 마을에 오시다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사내가 돌쇠를 인도하며 말했습니다. 도사님 시장하실 텐데 따라오시지요. 저녁상을 봐드리겠습니다요. 돌쇠는 좋아라 하며 사내를 따라갔습니다. 사내는 한 작은 집에 돌쇠를 안내하였고 곧 진수성찬과 함께 술을 내왔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진수청찬이라니. 도대체 얼마 만에 받아보는 밥상인가? 상 위에 있는 음식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유, 이럴 수가 저희들이 실수를 했군요. 돌을 닦는 분에게 고기를 내드리다니 죄송합니다. 곧 싱싱한 야채와 나물들로만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놀라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것 없소이다. 내가 오랫동안 술과 고기를 멀리하기는 하였으나 이렇게 속세에 들어와서는 속세의 사람들과 함께함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도입니다. 그대로 두시지요. 그러자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요. 스님들도 곡차라고 하시면서 술도 드시고 하는 것을 보면 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이군요. 맞습니다. 돌을 닦는 것은 어떠한 선입견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돌쇠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차려진 술상을 맛있게 받아먹고 마셨습니다. 돌쇠가 또 박학다식하고 말재주도 뛰어나니 사내는 돌쇠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그의 말솜씨에 완전히 쏙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정말로 엄청난 도사님처럼 돌쇠를 대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사님이 마을에 왔다는 소식은 곧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마을에서 가장 어른격인 황진사란 사람 또한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황진사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 평생에 돌을 닦는 분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부디 저희 집으로 와서 하룻밤 묵어주시지요. 그래도 이 마을에서는 저희 집이 가장 묵을 만합니다. 그리 해주신다면 참으로 제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하룻밤만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돌쇠는 황진사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황진사는 밤이 늦은 시간인데도 부인을 시켜서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과 함께 술상을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술상을 들고 들어오더니 돌쇠를 보고 슬며시 말했습니다. 도사님, 제가 청이 한 가지 있는데 혹시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인의 말에 옆에 앉은 황진사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뭐 별것은 없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환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큰돈을 들여서 환갑 선물이라고 금가락지를 선물로 주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금가락지가 통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못 찾아서 아주 속병이 제대로 났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간신히 잠들면 꿈에 가락지가 나오니 이를 어쩝니까? 부디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부인의 말에 옆에 있던 황진사도 거들었습니다. 아니 어떤 못된 놈이 귀한 금가락지를 훔쳐간 것인지 부디 도사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두 부부의 말에 돌쇠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둑이라 금 가락지 도둑?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도둑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황진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사님 돌을 닦으셨다면 도력으로 도둑 하나 잡는 것쯤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좀 들어주십시오. 이 늙은이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들이 아주 고생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사준 것이라. 이 말에 돌쇠는 무척 난처했습니다. 아유, 이거 큰일이네. 괜히 장난으로 도사인 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도둑 잡기를 하게 생겼으니. 머리가 영특하고 잔머리도 좋은 돌쇠도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쩐다. 그렇다고 대뜸 거절하기에는 영변이 서지를 않는데 에라 뭐하는 척이라도 해보자. 여차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날 밝으면 마을을 몰래 떠나야겠구나. 돌쇠는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 수행이 부족하여 도력이 아주 낮습니다. 과연 잘 될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3일의 시간을 주시지요. 제가 한번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 허나 말씀드렸듯 저도 수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련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큰 기대는 마십시오. 그렇게 돌쇠는 방 하나 받아서 황진사의 집에 기거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열심히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가짜 도사이다 보니까 주문이라 봐야 이것저것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외워댔습니다. 온만이 발매옴 알리알리 알라성 아라리 인신사의 벽계수야 아리아리 아라리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리 개굴개굴. 방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이 돌쇠의 주문 외우는 소리를 귀를 쫑긋 채우고 듣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온 도사가 주문을 외운다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유, 세상에 도사님이 신기한 주문을 외시는구만. 방금 개굴개굴이라고 한 거 아니야. 에이, 설마 하여간 신기하구만 신기해. 저리하면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그렇다니까 저렇게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면 갑자기 도둑이 누군지 알게 된다. 나도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황진사님은 뭘 도둑 맞은 거야. 몰라 뭔지는 얘기를 안 해주시는구만.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주문을 들으며 웅성댔습니다. 돌쇠는 하루 온종일 주문을 외워댔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주문을 멈출 수도 없었고 마음먹었던 대로 도망을 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하는 짓이지. 고기를 부리지 말아야 했는데. 순간 돌쇠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아유, 내 괜히 장난을 치다가 팔자에도 없는 도사가 되어버렸구만. 아유, 머리야. 밖에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왜 안 가는 거야? 할 수 없이 돌쇠는 쉬지 않고 열심히 주문을 외우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따금씩 황진사의 부인이 방에다가 막걸리와 떡을 넣어주었으니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떡을 먹으며 힘을 내어 주문을 계속 외웠습니다. 도둑 잡아라 도둑 잡아. 온만이 발매옴 알리알리 알라성 아라리 인신사의 벽계수야 아리아리 아라리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리 개굴개굴. 돌쇠는 주문을 하도 외워서 목이 탔는지라 방에 들어와 있는 막걸리를 계속 마셔댔습니다. 아유, 취한다 취해. 언제까지 해야 돼? 뭐 좋은 방법이 떠올라야 되는데. 아유, 어지러워. 큰일이구만. 돌쇠는 막걸리를 계속 물처럼 마시면서 주문을 외워댔으니
취기가 점차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둑 도둑은 누구냐 도둑 나와라. 온만이 발매옴 알리알리 알라성 아라리. 인신사의 벽계수야 아리아리 아라리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리. 개굴. 돌쇠는 취한 채로 이제는 정말 무아지경이 되어 아무 말이나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도사님이 무슨 정신 나간 사람같이 주문을 외는데 왜 있잖아. 무당들도 갑자기 신들리고 그러면 이상한 말 하고 그러는 거. 그런 상태인 건가 세상에. 아이 그럼 곧 도둑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야. 기다려 보세나 기다려봐. 인제 곧 뭐라 말을 하겠지.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취한 채로 하는 돌쇠의 주문에 오히려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서서히 정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도둑 잡아라 개굴. 아우 아유 머리야. 아우 다리야. 아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돌쇠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다리야를 말하며 졸았습니다. 계속 앉아서 하루 온종일 이 주문을 외니 다리가 찌릿찌릿 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술에 잔뜩 취해 그는 주문이 아니라 다리야만 외쳐대며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다리야 아니 아까부터 계속 같은 말만 하시는데 그러게 다리라고만 계속 외고 있어. 가만히 있어봐. 다리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어이 설마 마을 사람들은 돌쇠가 다리야 반복해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다가 어느 한 사람을 동시에 쳐다봤습니다. 아유 아니 왜 나를 봐요?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은 바로 이웃집에 사는 오다리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니깐 저기 방 안에서 도사님이 자꾸 네 이름을 부르니깐 그러지 마저. 이 도사님이 네 이름을 어찌 알고 부르신다냐. 마을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이 오다리라는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억울한 듯 외쳤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은 그럼 제가 금가락지를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왜요? 정말 억울해요. 저 도사가 아무래도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여인이 정말 억울한 듯 외쳐대니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긴 그랬고 괜히 생사람을 잡아서는 안 되지. 다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잘 들어보세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황진사가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쳐다보던 이 오다리라는 여인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는 말했습니다. 자네는 우리가 도둑 맞은 물건이 금가락지라는 것을 어찌 알았는가? 황진사의 물음에 오다리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황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해서 도둑 맞은 물건이 무엇인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다네.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이 금가락지라는 것은 아내 도사님과 나와 우리 부인 이렇게 셋만 알고 있지. 그런데 자네가 그것을 어찌 아는 것인가?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그럼 다리가 도둑이 맞는가 보네. 우리는 그것이 금가락지인지 금두꺼비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오다리와 황진사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다리라는 여인이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 황진사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집 대문 앞에 금가락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순간 욕심이 생겨서 주웠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다리라는 여인은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하고 자신이 도둑질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황진사의 부인이 잃어버린 금가락지는 다시 주인에게 돌아왔고 황진사는 오다리라는 이웃 여인에게 인정을 베풀어 용서를 해주었으니 이 여인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노라고 굳게 맹세를 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돌쇠는 잠에서 깨어서 몰래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섣부른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거짓말로 우연히 금가락지를 찾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요즘 세상에는 안 통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